네,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틀간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이 거의 지배적인데요. 과연 이번에 금리를 인상을 할지 상당히 좀 기대도 되고 반대로 또 걱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위기감은 좀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시에는 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히려 좀 반등한 유가가 시장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유가가 전거래일보다 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도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경제 지표들도 여러 가지 발표가 됐습니다만 일단 제조업 지수가 물론 이제 계속 위축세를 가고 있습니다만 전월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됐다. 7월 이후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증시에 좀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대 지수 모두 다 1%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의 상승이 가장 큰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FOMC의 금리 결정을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 내외의 강한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 초반 7년 최저까지 급락했던 WTI 국제 원유 가격이 어제 오후부터 랠리를 시작한 데 이어 오늘도 2.3%가 반등해 배럴당 37달러 30센트에 마감된 것이 관련 에너지 업종을 비롯해 증시 전반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데다 11월 중 유럽 지역의 자동차 판매량이 13.7%가 크게 늘어난 108만 대를 기록하고 독일의 투자자 신뢰지수가 예상을 상회했다는 뉴스로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등한 것이 오늘 뉴욕 증시에도 호재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의 0.25% 인상이 거의 확실하다는 금융가의 예측인 가운데 이제 관심은 내년부터 연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이 이미 완만하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는 연준이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FOMC 회의 때마다 연달아 올렸던 시기에는 S&P 500 지수가 평균 2.7%가 하락했던 반면 완만하고 느린 인상을 단행했던 시기에는 오히려 평균 11%가 상승한 바 있어서 이번 금리 인상 개시가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금융업을 비롯해 헬스케어, 주택건설, 운송, 항공, 자동차, 반도체, 외식업종 등이 상승했고 반면 소매업종은 소폭 하락했으며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크게 올라 2.268%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2015년 회계년 동안 이 환해지 통해서 큰 손실을 봤다고요? 그렇습니다. 해외 매출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애플이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환해지를 통해 막대한 손해를 면했다고 증권사 스티플 니콜라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스티플 니콜라스 측은 애플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2015년 회계년도 동안 환해지를 통해 약 41억 달러의 손실을 면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달러 강세에 대비해 달러 가치를 고정하는 환해지 계약 규모를 늘렸으며 애플의 환해지 계약 규모는 지난해 6월에는 약 1억 3,2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35억 달러 이상으로 크게 늘렸고 이로 인해 달러 강세로 발생할 수 있는 약 41억 달러의 손실을 피했다고 스테판 니콜라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증권사 모간 스탠리가 내년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인 데 따라 미국 최대 바이오 업체 암젠이 2.9%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스카치 테이프와 포스트잇으로 유명한 다우존스 지수의 구성 종목인 제조업체 3M은 강달러 등을 이유로 내년도 실적 전망을 하향 제시하면서 6%가 급락해 오늘 다우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했으며 반면 신용카드사 비자는 증권사 골드만삭스의 강력 매수 추천 리스트에 올렸다는 소식에 2.4%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캐나다 최대 제약업체 발리안트 파마스리컬은 미국 2위 약국업체 월그린스와 약품 유통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로 오늘 16%의 급등세를 보였고 억만장자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보유 지분을 기존의 7.13%에서 8.13%로 늘렸다고 공시한 데 따라 프린터 업체 제록스가 1.6% 상승했으며 마지막으로 항공사 보잉은 분기 주주 배당을 20% 인상한 주당 $1.9센트로 책정하고
자서주 매입 규모를 기존의 12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추가 늘린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2.5%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경제 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거래일보다 전월에 비해서 많이 좀 개선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지역의 제조업 지수 중 가장 먼저 발표돼 선행지수의 역할을 하는 12월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가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유지했지만 전달에 마이너스 10.7보다 개선된 마이너스 4.6을 기록하면서 증시 예상이었던 마이너스 7.5를 상회했다고 뉴욕 연방은행이 밝혔습니다. 세부 항목들을 보면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에 마이너스 11.8에서 마이너스 5.1로 개선된 것을 비롯해 선적 지수는 마이너스 4.1에서 플러스 5.5로 대폭 상승했고 미래 경영 지수도 전달에 20.3에서 38.5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지수는 제로를 기준점으로 경기의 위축과 확장을 구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11월의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 11월의 산업 생산,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FOMC의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이며 페덱스, 네비스타, 조이 글로벌, 제이빌 서킷, 허먼 밀러, 피어 원 인포스, 그리고 오라클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전거래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호조로 마감이 된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별로 좀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